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예상대로 뉴욕 증시의 랠리는 아주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모습들을 탈피하고 나흘 만에 오늘 시원하게 반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고용지표를 기다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일단 지난밤에서는 이 AI 관련 종목들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의 랠리가 시장의 강세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해 내내 굉장히 뜨거웠던 키워드 중 하나가 AI 붐인데요. 어제 발표됐던 소식이죠. 이 구글 측에서 제미나이를 발표하자 알파벳이 5%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엔비디아나 공식적으로 새 칩을 내놨던 AMD 역시나 10%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함께 이끌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내일은 노동부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는 날입니다. 과연 고용지표를 앞두고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로 튀게 될지 모닝쇼 오늘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네,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일단 보시면 전주보다 1,000건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22만 건을 기록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전주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당초에는 21만 8천 건 정도로 발표가 됐다가 21만 9천 건 정도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보다는 이렇게 한 1,000건 정도 올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에는 대체적으로 부합했지만 소폭 하회하는 모습도 함께 기록했다고 외신에서는 분석하고 있고요. 2주 이상 계속해서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달 186만 1,000건으로 전주 대비 6만 4천 건 감소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업수당에 대한 신청은 주중 발생했던 해고 건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확인되고는 하는데요. 일단 증가폭 자체가 좀 둔화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약 7천 건 정도, 8천 건 정도 올랐던 이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이 전주 대비했을 때는 1,000건 정도 올랐기 때문에 증가폭은 좀 둔화됐다라는 지표들이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도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CGNC의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감원 계획은 45,510명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1%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일단 고용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촉각을 좀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현재 감원 계획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는 점, 또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의 지표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사실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대선에 따라서 정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지수 전반적인 이런 상승세라든지 하락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기도 한데요. 일단 공화당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지난밤에 발의했는데요. 앞서서 지난 9월에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 의장이 하원 본회의 표결 없이 의장의 직권으로 세계위원회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했고요. 이에 따라 이들 위원회에서 탄핵 조사를 진행을 해왔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정당성을 좀 확보하려는 첫발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일 하원 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원의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일인 13일쯤에 표결에 붙일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탄핵조사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가 된다면 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에서 소환장을 집행하고 공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는 등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함께 부여받게 되는데요. 현재 하원 의석수는 공화당이 221석 그리고 민주당이 213석으로 공화당에서 4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의안은 채택될 수 있겠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치 공세에 대한 싸움도 시작된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넘어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유로존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올 3분기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역성장하는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일단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는 0.1% 성장률 이렇게 기록하다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대로 추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앞서서 발표됐던 예비치와 동일한 수준이 이번에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국가별로 보시면 프랑스와 독일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를 나타나게 되면서 이번에 유로존 GDP 전반적인 부분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이라든지 몰타 쪽에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클라우스 비스테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경제가 3분기 동안 0.1% 위축되면서 진전이 전혀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분기에는 소비 지출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재고는 걸림돌이 되고 높은 금리로 인해서 뚜렷하게 둔화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내년에 소폭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 쪽에서의 경제 성장률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